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이후로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배박이라는 단어가 다시 또 등장을 했어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특검이 지명이 됐으면 최대한 정확하게 수사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가 저런 이야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본인을 좀 디펜스하기 위한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적절한 이야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이 만약에 제대로 그 수사가 된다라고 하면 연장을 갖다가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특검을 정지시킨 게 아니고 뭐 수사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정지시킨 거다. 더 연장을 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해명하려는 과정에서 특검 연장을 자기가 불허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죠. 그럼 특검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특검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냥 끝냈다. 이 정도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얘기를 그냥 풀어서 또 다른 쪽으로 설명해 보면 결국은 특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에 본인이 그걸 막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임무 때문에 특검이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 저걸 그만두게 했다라고 이해된다고 하면 그건 황교안 전 총리가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운하게 했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그 말 하나, 책상 걸상 그 사건, 이 수임번호 몰랐다는 거 그거 모르는 게 또 크게 무슨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그거 진화하려고 얘기하다가 도리어 지금 좌충수를 둔 게 아닌가. 물론 크게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특검을 그만두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거거든요. 박정희 정신을 이제 거기 가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인기, 과거 인기라든지 지금도 또 상당한 인기가 있죠. 사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고 또 박정희 정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다. 도리를 다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황교안 전 총리로서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227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TK 민심을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또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전략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TK, PK 민심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별 큰 영향이 없을까요? 그 발언이? 제가 봤을 때는 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론 과도 있지만 공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는 잘 정리를 갖다가 하고 공을 갖다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책상골상 때문에 말이 좀 헛나간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영남에서는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요. 당권주자 6명이 전당대회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 연기가 결정된 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 결정돼야 한다. 2019년 2월 10일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오세훈, 주호영, 홍준표. 적어도 정당이 대외적으로 몇월 며칠 날 전당대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열겠다고 공고하고 한참 있다가 후보들이 전당대회 연기하라.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코미디보다 더한 일입니다, 이거는. 결정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그런 얘기 없었어요. 보이콧 한 거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글을 남겼거든요. 누가 했다면 그럼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수준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양식을 의심합니다. 주말과 오늘 사이에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하정우 평론님, 예.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아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보이콧 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후보자가 뭐 정정당당하게 상호 아예 검증하고 불출마를 예, 선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요번에 그 227 전당대회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에는 예. 뭐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다. 뭐 심지어 홍준표 대표가 음모론을 조금 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그 이 박관영 선관위 위원장이 당내 선관위 위원장이 혹시 뭐 아들을 공천받게 해주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줄을 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은근히 명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한 건 아닌데 네. 은근히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음모론을 살짝 주장을 하면서 뭔가 지금 불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많은 후보들이 모여서 좀 으쌰으쌰 해야지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저 지지율도 올라가고 네. 그럴 텐데 뭔가 지금 내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왜 홍준표 전 대표는 여기서 스스로 출마를 내려놨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227 전당대회 때문이다. 네. 참 227 전당대회가 미북 그 정상회담 이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을 했죠. 오늘 입장문에 보면 정상회담 얘기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사실은 뭐 좀비 이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네.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황교안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 이제 뭐 공안검사 시절에 어떤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내지는 또 이 상태로 흘러갔을 경우에 227 전당대회에서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래도 어쨌든 자유한국당, 다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을 살려놨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고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어떤 그런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아니, 그나마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 네네.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네네. 그럼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봐요. 첫 번째, 명분에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애초에 나올 때?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홍준표 전 대표가 그만두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뒀는데 그 자리를 또다시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원래 정식 선거라면 이게 피선거권 자격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명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본인이 유력한 후보고 누가 뭐래도 당선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날짜 상관없이 계속 갔을 텐데 지금은 그 저울추가 많이 기울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황교안 총리의 강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연기되지 않으면 뒤집을 시간이 없다는 뭐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판세를 읽고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나와가지고요. 경선을 그랬는데 떨어져 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때문에 당대표 그만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생겨서 당대표를 뽑는 자리에 다시 출마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본인이 지금 꿈꾸고 있는 대권, 다음 대권까지도 본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한테 전혀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예정대로 전당대가 치러졌을 때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본인의 전체 정치 인생이나 역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접은 게 아닌가. 만약 이제 연기가 된다면 다시 또 생각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네. 뒤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의 어떤 황교안 전 총리의 대세론을 엎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네. 이번 경선에 그냥 227 전당대가 원래대로 치러졌을 때는 본인이 뛰어든다 해도 본인한테 전혀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 대권을 두고 본다면 이번에는 그냥 사퇴하고 그다음에 대권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 또 본인한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강신업 변호사 네.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를 좀 점쳐보면은 저희가 앞서 5.18 논란도 들어봤습니다만 더 오른쪽, 더 우경화되는 걸로 다시 재편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됐는데요. 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까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어쨌든 또 5.18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음모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우경화 쪽으로 끌어가려는 세력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뛰쳐나가려고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행보가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당을 좀 살려놨고 또 대권 후보까지 했는데 무임승차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고 다음을 봐야 되는데 혹시 홍준표 전 대표는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계약진이 벌어지고 4분 5열이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지금만큼의 힘도 갖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이 보수가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보수가 분열로 망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열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진태 의원하고 황교안 전 총리만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이콧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렵고 모처럼 전당대회 하는데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분열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는 아직도 말을 조금 더 배워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정치권에 없어도 이게 아직은 제일 젊은 분인데 네. 원래는 징징거리는 게 애들한테 하는 소리죠.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이 내일입니다. 내일. 그런데 정전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는요. 한국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흥행몰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끝으로 가서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월 3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 중간에 3월 중순에는 그 조합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원래 그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그 핸들링을 갖다가 해주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하려면은 2월 27일 예정된 그 시점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은 보이콧하고 불출마까지 나머지 후보들이 선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치까지는 봐야 돼. 내일까지는 봐야 돼. 물론 내일까지는 봐야 되죠. 아마 이제 당에서는 설득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룰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한두 명이라 좀 들어오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 하면 이제 흥행에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분들 지금 6분을 따르거나 6분의 밑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되든 그 당선된 그 대표를 계속 흔들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이 안 됐다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흔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선관이나 당에서는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물밑에서. 그리고 룰을 바꿔서라도 일정 부분 저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경선 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되죠. 이제 저분들이 정말 끝까지 보이콧을 해서 안 들어올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일정 부분 좀 당을 도와준다는 입장에 들어오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설득에 의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흥행 자체는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갈등만 증폭시켜주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표가 되든 반쪽짜리 대표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당내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